자, 간촌수필. 읽은 사람 있어? 자, 아민이 없고, 오늘. 서연이, 간촌수필 다 읽었어? 아니요. 몇 페이지 읽었어? 257이요. 부지런히 읽었네. 서연이 한자 다 외웠어? 다 외웠어요. 문장 쓰기, 문단 쓰기는. 저 문장 25문장이요. 시야, 책 다 읽었어? 아니요. 몇 페이지 읽었어? 100쪽까지 읽었어요. 어, 한자 다, 어, 한자 다 외웠어? 네, 문장 쓰기, 문단 쓰기는? 못했어요. 혜윤이, 음, 다 읽었어? 책? 저 책이 안 왔어요. 그럼 문장 쓰기, 문단 쓰기도 한자 다 외웠어? 네. 좋아. 책 다 읽었어? 네, 이거 어렵지 않았어? 좀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울 거야, 중학생들한테. 이게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책이거든. 근데 되게 중요해. 근데 좀 이거 반복해서 좀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네, 나는 문장식 문단쓰기는 저 문장 20문장이요. 한자는 한자 다 외웠어요. 한자 다 외운 사람 나한테 보내시고. 그래서 주원이 책 다 읽었어? 네, 잘 봤어요. 이거 어렵지. 어, 문장식 문단쓰기 했어? 못했어요. 한자는 혼자 다 외웠어요. 서준이 책 다 읽었어? 저 책을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니 뭐 누가 준대? 어? 아니, 못 썼어요, 아직. 야, 여기 도서관에 가면 있어. 없나? 그다음에 문장식 문단식 못했겠고 한자는 못 외웠어요. 담비 책 다 읽었어? 저 책이 집에 안 왔는데 이거 주문했어? 모르겠어요. 저 아직 뭐 받은 게 없어요. 주문해야 받지. 자, 그다음에 문장식 문단식 못했고 한자 다 읽었어? 아니요. 자, 그러면 이제 법 법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좀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래도 법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기본적으로 알아두지 못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죠. 기본적인 상식이죠, 상식. 좀 어렵긴 해요, 그죠? 그래도 초등학생들도 잘 맞췄으니까 여러분들. 자, 서연이 법의 목적은 뭡니까? 법의 목적. 사회 질서 유지? 그렇지. 사회 공동체. 정확합니다. 시야. 헌법은 어떤 법입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그 최고의 법? 국가의 기본법. 예. 헌법은 국민이 예, 국민 투표를 통해서 만들죠. 그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 자, 혜윤이 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 민법은 음, 개인 간의 권리랑 의무 음, 관계를 규율하고, 음.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사회 질서를 보호한다. 오, 지금 막 변호사 같았어. 말하는 게. 응? 혜윤아, 어울리는데? 판검사나 변호사를 해야 되겠어, 혜윤이. 그러려면 내일부터 와서 공부해라. 자, 독수리만 와서 공부하라고. 좋아.
계약의 성립 요건은 뭡니까? 당사자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의, 대가, 법적 요건이 있어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니 판례란 무엇입니까? 판례, 우리가 판례 그러잖아. 그 뭡니까? 어, 법원이 응, 과거에 내린 결정, 맞아요. 법원의 판결 기록. 그걸 판례라 합니다. 판결 기록.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판례가 법이 되는 게 바로 영미법이에요. 영미법. 대륙법은 법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가고 영미법은 판례에 따라서 따라갑니다. 판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판례. 미국에서 온 거예요. 판례. 영미는 영국의 이제 복속대생이 미국이니까 영미법이 미국도 같이 따라가죠. 판례. 그런 얘기입니다. 법원의 판결 기록. 그래서 그 예가 되게 중요해요. 판례가 되게 중요해요. 서준이 법원의 종류는 뭐 고등법원 이런 법원 얘기하는 대법, 게 아니라 법원의 종류. 법의 이제 이게 어떤 법의 내용에 대한 종류죠. 뭘까요? 내용에 대한 종류? 음, 법원의 종류. 어, 그러니까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같은 거 말고요. 그거는 그거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거는 에, 그런 거는 법, 법원의 기능이고 법원의 종류가 있어. 딱 두 가지예요. 무슨 법원, 무슨 법원. 그러니까 고등법원도 고등 무슨 법원, 이 무슨 법원. 뭘까요? 대법원, 아, 대법원 아니라니까. 자, 어, 이게 뭐냐면 담비 이게 뭘까? 법원의 종류. 네? 법원의 종류가 뭘지. 딱 두 가지. 법원의 종류? 음, 뭘까? 어, 그럴까? 모르겠어요. 서연이 법원의 종류 뭐가 있을까? 응? 모르겠어요. 예, 아는 사람 있어? 아는 사람? 아는 사람 50점? 나야, 누구야? 혜윤이. 법원의 혜윤이야. 종류 뭐? 어? 네. 어. 대법원, 고등법원, 아, 그거 아니라 했잖아. 지방법원. 그거 아, 아니고 아니요? 아, 그러니까 잠시만요. 기능이에요. 기능. 또 다른 사람 아는 거 있어요? 없죠. 일반 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거는 일반 법원인데 일반 법원에서도 행정법. 그러니까 일반 법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야. 행정은 행정 소송을 하는 거야. 국가에. 예. 그래서 일반 법원, 행정법원 두 종류로 나눕니다. 좀 어렵죠? 자, 시작. 범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음,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법을 위반한 행위. 예. 법을 위반한 행위. 맞죠? 예, 비슷해요. 법을 위반한 행위. 자, 혜운이 아까 저번 한번 기회 더 줘. 법의 목적은 뭡니까? 공정거래법 목적.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맞아요. 보장하고 공정한 소비자 경쟁. 이익과 음, 시장 질서를 보호한다. 고마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 됩니다. 네. 국선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좋아. 어,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법정에 서거나 음, 재판장이 판단하기에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임하는 변호인? 그러니까 국가가 제공하는 변호사예요. 근데 목적은 뭐냐? 뭐 이게 뭐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목적은
공평성을 위해서. 변호사가 없으면 안 되니까, 뭐, 경제적 어려웠거나, 또는 판사 생활할 때 필요할 때, 국선 변호사는 국가가 제공하는 변호사예요.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오케이. 주원이. 상속의 방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속 방식. 두 가지죠. 어, 음, 유언, 유언, 또 하나. 그리고, 나는 모르겠어요. 유언과 법정 상속. 법으로. 네, 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이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딱 돌아가시자마자 상속해줄게 안 해도 그냥 바로 자동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빚도 상속이 돼.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은 재산도 못 받고 빚도 안 받는 조건으로 거부하면 소장을 내야 돼. 한 달 내로, 3개월 내로 소장을 내면 상속을 안 받을 수 있어.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 순간부터 무조건 상속이야. 그래서 상속은 두 종류야. 하나는 법정 상속, 유언 상속이에요. 자, 소송 절차 기본 단계. 서준이. 소송 절차 어떻게 되죠? 어, 모르겠어요. 네가 이제 누구한테 고소를 해야 돼. 고소를 해야 되면 먼저 소장을 제출해. 소장. 고소장을 제출해. 그리고 그거를 법원에 하나 주고 또 너한테 피해 당사자에게 하나 줘야 돼. 송달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을 하는 거죠. 소장, 송달, 변론입니다. 자, 자, 지적 재산권의 종류. 지적 재산권의 종류가 두 개 있어요. 뭐 있을까? 담비야? 지적 재산권의 종류. 어, 음, 어? 모르겠어요. 쉬운데 이거? 지적 재산권. 자, 서연이. 지적 재산권의 종류. 저작권, 저작권. 또 하나. 음, 산업재산권, 또, 아니, 저작권은 그게 다 저작권이야. 특허권, 그렇지, 특허권. 저작권, 특허권이에요. 야, 정보 공개의 원칙은? 정보 공개 원칙.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칙으로 공개한다? 또 하나. 공개 원칙이 있고, 또 하나. 행정의 투명성? 그러니까, 그게 공개 원칙이야. 또 하나. 공개 원칙과 또 뭐가 있을까? 비공개 원칙? 그렇지, 비공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걸 노출이 되면 국가에 어떤 심각한 피해가 온다. 그러면 비공개 원칙. 그래서 공개 원칙과 비공개 사유를 재야 돼. 공개 원칙과 비공개 사유를 재야 돼요. 네. 혜윤이. 성범죄의 예가 뭐 있을까요? 두 종류. 강제 추행, 추행과 성적 목적 불법 촬영? 성폭력. 성폭력, 성추행. 이게 성범죄의 예. 주아. 범죄 시효란 무엇인가요? 어,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음, 국가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음.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어렵게 얘기하면 그런 법적 책임 기관이야. 그 사람이
그걸 법적으로 책임질 책임기관, 법적 책임기관. 그 다음에 구원이 불법 행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불법 행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그죠? 행위자. 그 행위를 한 행위자. 그 행위자가 불법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준이 영업비밀보호법의 주된 내용. 영업비밀보호법. 뭐 시장에서 이제 응? 뭐라 그래? 소스의 비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영업비밀의 보호법의 주된 목적, 주된 내용은 뭘까? 어, 그냥 읽을게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유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 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예, 되어 있는 거예요. 비밀 유지와 보호입니다. 비밀 유지와 보호. 담비. 소비자 보호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비자 보호법의 목적. 소비자 보호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비자, 어, 소, 네? 소비자의 기본 권익 보호? 그렇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를. 음, 자, 어, 두 개는 서바이벌로 할까요? 19번 아는 사람. 19번 해요? 혜윤. 뭐야? 장애인 차별 금지.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거. 맞습니다.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줘. 네. 자, 20번. 20번 아는 사람. 서바이벌은 50점입니다. 20번. 위헌 법률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서양 서연. 어떤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맞아요. 헌법에 대한 법률 심사.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사람이 헌법을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위헌 법률 심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간촌수필에 대해서 좀 하는데, 자, 우리 이제 뭐 일락서산, 오늘은 일락서산만 해볼게요. 하모 11도 있는데, 이 간촌수필 전체적으로 뭐 줄거리를, 근데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왜 수필이라 했을까? 이게 소설인데 왜 수필이라 했을까? 간촌 수필이래. 근데 이게 왜 소설인데 왜 수필이라 했을까? 아는 사람. 응? 아는 사람 없을까요? 수필이 아니고 소설인데 왜 수필이라 했을까? 장르는 소설이죠. 소설은 스토리죠. 이야기고. 근데 왜 수필을 했을까? 왜 아는 사람? 자, 잠깐만 요거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조수필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길박한 토속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1972년 발표된 일락서선부터 1977년 발표된 월곡 후야까지 총 8편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이분구의 연작 소설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관촌이라는 공간하고 그 안에 있던 실제 인물들을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이 특정 공간, 특정 인물이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인물들은 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작가가 의도하고자 한 바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사투리라는 형식을 통해서 특정 지역의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화 일락서산 해가 서산으로 떨어진다. 오랜만에 성묘를 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주인공이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고향을 둘러보며 자신의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조부와 좌익사상으로 희생된 아버지와 두 형, 그리고 이제는 오랜 타향살이로 고향을 잃어버린 나이에 이르는 3대에 걸친 가족사를 서산에 지는 해를 응시하며 회생한다. 제2화 화무 10일 열을 가는 꽃은 없다. 고향 마을을 둘러보다 관촌 이발소 앞에서 소반 장수를 본 나는 유년감을 떠올린다. 한국전쟁 때 나의 집으로 피난을 왔던 유년감네 가족은 우리 집 일을 도우며 살았다. 그러나 며느리의 일탈로 인해 아들마저 죽자 떠나버린 며느리를 찾아 정처 없이 집을 나선다. 제3화 행운유수 떠가는 구름과 쉬지 않고 흐르는 물. 나의 어린 시절 집안의 식모였던 옹점이는 속이 깊고 정이 많아 내심 의지하고 따랐다. 하지만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시댁 식구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장터 약장수를 따라다니며 노래한다는 풍문을 듣는다. 제4화 녹수청산 푸른 물과 푸른 산. 대복은 나의 어린 시절과 소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벗이 되었던 나이 많은 친구다. 그러나 마을로 들어온 미군의 잔심부름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구 문물에 눈을 뜨게 되고 도둑질을 일삼다가 나중엔 징병을 가게 된다. 제5화 공산토월 산에 빌어 달을 토해내게 함. 굶주린 16세 소년이 택시 운전사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기사를 읽고 나서 나는 석공, 신현석을 떠올린다. 돌의 품성을 닮았던 신씨는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한 농촌 공동체적 삶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다. 나는 신씨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공동체적 삶이 붕괴되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6화 관산추장 관산에 있는 꼴과 고물에. 유년 시절 동네 친구 복산이를 만나 마을 안을 흐르던 한내가 도시에서 밀려온 대표적인 소비 문화의 하수구로 전락한 실상을 듣는다. 제7화 여요 주석 노래와 같은 주석이나 서문. 나의 중학 동창인 친구 신영모는 친구 아들을 대신해 꿩을 들고 호객 행위를 해준다. 그러나 이 모습이 암행 경찰에게 발각되어 야생 동물 보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횡포에 시달린다. 제8화 월곡 후야 빛이 비친 골짜기의 늦은 밤. 귀농한 친구 김희찬을 만나러 갔다가 마을에서 소녀를 겁탈한 사건을 둘러싸고 마을 청년들이 범인에게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과정을 지켜본다. 근대와 바람에 변화된 고향의 풍경과 마을 사람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쓸쓸한 기분이 든다. 다양한 인간들을 세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사실은
우리에게 사람을 너무 일반적으로 단정 짓는 경향을 경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즉 인간은 단선적이지 않고 복합적이다. 인간은 처음 봐서 언뜻 봐서 이해할 수 없다. 즉 우린 더 세심한 관찰,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941년 관촌에서 태어난 소설가 이문구는 관촌 수필을 통해 한국전쟁 직후 충청도의 관촌 마을을 배경으로 전쟁과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려 해체되어가는 농촌사회 세태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네, 그죠? 왜 수필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사실 이 소설처럼 픽션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논픽션이에요. 자기 실제 인물들을 그리면서 수필처럼 그렇게 써 나갔다. 그래서 수필은 뭐냐면 실제 있었던 거를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간촌수필이라고 이름 지었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문장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어렵죠. 그 토속적인 말이 많아서 그래서 차근차근히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락서산 첫 번째가 일락서산. 뭐죠? 해가 서산으로 지는 것. 네. 해가 락 떨어질 락이죠. 서산을 지는 것. 해가 서산을 지듯이 쇠퇴하고 몰락, 어, 쇠퇴하고 몰락해가는 삶과 시대를 상징하는 거야. 과거 해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1971년도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이때 3살이에요, 3살. 3살이니까, 2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농촌이 붕괴되고 있었죠. 이제 농촌의 노동력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도시로 다 가고 있었죠. 그래서 노동력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논 팔고 땅 팔아서 전부 다 도시로 가죠. 또 학비되고. 그러니까 노동력, 자본력이 전부 다 도시로 팽배해지는. 그래서 농촌이 몰락해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락서산이에요. 그죠? 작가의 아버지 이봉구의 삶을 중심으로 그 사람 이제 이 작가는 이문구죠. 전통적인 양반 지주 집안이 시대의 물결에 떠밀려 몰락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봉구는 과거 급제는 못했지만 유학은 이제 유학자 알죠? 유교를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한 선비로 자존심과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조부는 경전을 가르치며 가문을 유지하려 애썼고 아버지 역시 그 전통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시대에는 유교적 가치가 아닌 돈과 현실을 따른다. 그죠? 자본주의가 팽배해지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해방 이후 토지 개혁, 그것도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시간 없으니까 사회적 이념, 그죠? 공산주의냐, 어, 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죠. 일제 잔재 청산 한국 전쟁을 거치면 이봉구는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는 가진 땅을 점차 잃고 자식 교육을 위해 재산을 탕진하며 끝내 병들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 작가는 아버지 죽음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전통적 가치관과 양반계층의 죽음을 바라본다. 그 몰락의 순간 한 시대가 종언을 알리는 상징이기도 하다. 그죠? 그 핵심 주제는 뭐야? 전통의 종말, 아버지는 복잡한 감정, 존경과 연민, 근대화의 그림자로 점철돼 있었죠. 이거는 뭐 이 사람네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음, 목사님도 5월 초에 소설책이 한 권이 나옵니다. 느티나무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죠. 저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과도기적으로 이제 뭐 민주화에 대한 투쟁이라든지 또 개인의 그 공권력이 개인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개인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나중에 이제 목사님 책이 나오면 그 목사님 책을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또 독서 토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락사선만 하고요. 우리가 이제 4주 연속으로 해야 되니까 어,
다음 책을 다 읽어갖고 오셔야 돼. 이제 두 챕터씩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문제, 내가 문제, 요거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문제 톡에 올려줄게요. 여기 50문제 되는데, 이 문제를 미리 보면 여러분들 주제가 이 안에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까지 다 읽으세요. 이거 꼭 읽으셔야 돼. 안 읽으면 안 돼요. 자, 관촌수필, 그 다음에 요 한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생처럼 그런 책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의미 있고 중요한 책들을 이렇게 좀 읽히려고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